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이 확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일 셔틀 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안보당국 대화를 위해 방한한 아키바 타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키바 국장은 최근 한국 정부의 수단 교민 구출 작전 과정에서 일본인들을 함께 이송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한일 간 이웃 국가로서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여당 지도부와 한만찬에서 2017년 12월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10기 중 2기만 중국 지도부와 식사한 상황을 언급하며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친중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것이 무엇인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3일 전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의 중국 국빈 방문을 두고 혼밥 논란이 인바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또다시 중국 때리기에 나선 셈인데요.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앞 야외 정원인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당에서는 김계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동석했습니다. 한 참석자는 3일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 중국이 저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지난 정부에선 친중 정책을 펼쳤는데도 중국이 문재인을 국빈 초청해서 혼밥이나 먹게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문재인 중국 국빈 방문 행사에서 한국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일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친중 행보를 했지만 돌아온 게 뭐냐며 당당하게 우리가 국력을 키우고 기술 강국이 되면 중국이 우리에게 함부로 못한다고 언급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도체, 2차 전지 등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더 대접받는 것이다. 그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사회는 냉혹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 불통이 아니라 딜, 즉 거래를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단상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이 중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이고 대통령이 중대범죄 혐의자와 만나는 것은 자칫하면 딜을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불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박광온 원내대표는 만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제안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을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진보의 무기는 도덕성이라며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불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모두 민주당 이재명을 콕 짚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민석 의원 발언에 100% 찬성한다며 음주운전, 사기, 불륜 모두 이재명을 콕 짚은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렇게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고 주장하실 줄 몰랐다며 오선 중진의 용감한 선언에 민주당 젊은 의원들도 동참할 거라 믿는다라고 비꼬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배우 김보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기화한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해놓고 시침이 뚝 떼고 기자들 앞에서는 나를 구속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한마디로 국민까지 기만하며 뒤에서는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의 휴대폰을 포맷해 통화 기록과 연락처 등을 모두 지운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다. 전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를 시켜서는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의 컴퓨터도 포맷하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찰의 조사 불가 입장에도 꾸역꾸역 찾은 출석쇼를 벌인 것도 구속만은 피해보겠다는 꼼수였다며 검찰청에 갈 때도 몸은 출석했지만 머릿속은 포맷하고 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돈봉투 전당대회는 이런 전기술로 숨기거나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우리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지워서라도 지금 상황을 모면하고 싶겠지만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패 정당의 대명사로 각인된 것을 국민의 기억 속에서 없애려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지우고 포맷할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고 hir난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4일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임명한 정부기관장들을 향해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 배반적 행위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정부 정부기관장 무슨 미련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을 일일이 거론했는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쇼하는 권익위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라며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 배반적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들 기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다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며 양심에 덜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편 정부가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통위법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과 관련해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한 경우는 면직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 해석인데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전후한 시점인데요. 문재인 좌익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입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